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PD수첩 방송 후폭풍이 큽니다. 네. 저는 사실 너무나 막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네. 법조 기자들이 속으로는 굉장히 끓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이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벌였느냐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마침 또 오늘 그 주제예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주말에 그걸 아직 못 봤어요. PD수첩을. 네. 주말에 여유가 없어서 이제 조금 이번 주 중에 볼 생각인데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 아마 제가 충분히 짐작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조 기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짧게 짚어보고요. 예정대로 화요경제학으로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제시한 새로운 투쟁의 방식, 진지전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PD수첩 방송에 대해서 12월 5일 대법원 기자단 이름으로 PD수첩의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는 성명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반발의 내용보다도요, 그 성명에 명기된 20명의 대법원 출입 기자의 이름을 쭉 보다가 그 이름 중에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그람시의 진지전이라는 개념을 주제로 삼은 것도 바로 이가영 기자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가영 기자는 나 알죠? 우리가 그래도 같이 전장을 누비던 사이입니다. 설마 나를 모른다고 하면 너무한 거죠. 같은 학교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이가영 기자는 노태우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살벌했던 현장에서 민중들과 좋은 세상을 만들자면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가영 기자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가영 기자를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가영 기자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이 선배 입장에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중앙일보를 대표하는 보수 기자가 됐다면서요. 물론 세상을 살면서 변절한 놈들을 한둘 본 게 아닌데요. 내가 유독 이가영 기자한테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가영 기자가 사람들 앞에서 사자후를 토하는 모습을 여러 번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가 함께 투쟁하자고 꼬신 후배들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 네가 더 잘 알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냐고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냐면 야, 걔는 지금 그런 이야기에도 콧방귀도 안 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선후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심정으로 저를 말립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요? 하여튼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라는 개념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마르크스와는 또 다른 지평을 연 위대한 투사이자 사상가입니다. 그의 사상이 너무나 대단해서 당시 무솔리니가 이끌던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의 검찰이 1928년 재판에서 이자의 두뇌가 작동하는 것을 최소 20년 동안 중지시켜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로 그람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상가였던 거죠. 그리고 그람시는 이후 삶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람시의 두뇌는 검찰의 의도와 달리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감옥에서 쓴 여러 메모들이 그의 사후에 옥중수고라는 명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이 방대한 그람시의 사상 중에 주목할 만한 대목은 진지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전에 마르크스의 주장은 자본주의가 너무 악랄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노동자들이 심하게 착취를 당하고 결국은 분노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후진적인 농업국가들, 예를 들면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에서 벌어진 겁니다. 반면에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이 발달한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그람시가 분석을 하는데 이 통찰이 매우 뛰어납니다.
황제가 지배하는 농업국가에서 지배자들은 민중을 무력으로 지배를 합니다. 계기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무력으로 지배를 하는 나라는 혁명을 하기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력을 갖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이 총칼로 우리를 짓밟았으니 우리도 총칼 어디서 빼앗아서 혁명을 하면 됩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벌어진 사회주의 혁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혁명의 성패가 총싸움 능력에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은 무력만으로 지배자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로 지배하느냐? 사회적 합의로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는 안 돼. 자본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옳아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후진적인 농업국가에서는 시민사회라는 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여론을 위해서 공론화가 되는 과정이나 합의를 하거나 언론이 비평을 하거나 이런 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시민사회라는 것이 오랫동안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성들이 좋은 지배체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본주의가 옳아라는 합의가 당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레닌이 아니라 레닌 할아버지가 총칼로 혁명을 해도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무력혁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민사회가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져 왔고 그 시민사회에서 합의가 돼 있는데 그게 혁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네. 다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이 사회적인 합의를 헤게모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발달된 사회일수록 권력은 총칼이 아니고 헤게모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배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람시는 헤게모니를 먼저 빼앗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옳아. 지금 사회는 바뀌어야 돼. 자본주의는 극복해야 돼. 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라는 거죠. 그 정치 권력을 바꿔도 헤게모니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2002년 시민들의 놀라운 정치 참여로 노무현이라는 아웃사이더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통령은 시민들의 참여로 바꿨어요. 네. 그런데 그 시기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여전히 조중동, 재벌, 보수적인 학계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안 돼요. 종부세 하나 통과시키는데 거의 공론화장에서 묵사발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헤게모니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람시가 제시한 전술이 진지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발달된 사회일수록 헤게모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싸우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칼로 탄압을 하면 기동전으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헤게모니를 통해서 지배하는 자들에게는 헤게모니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헤게모니가 결정되는 사회적 합의, 그 공론의 장으로 우리 편 누군가를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옳아라는 것을 사회적 헤게모니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학자, 언론인, 교사, 교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언론사에 들어가서 언론사를 바꿔야 돼요. 진보적인 보도가 더 많이 나오도록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교수 사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는 사실 권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헤게모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신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돼야 됩니다. 열심히 이론을 만들고 설파해서 지식사회의 헤게모니를 가져와야 되죠. 이런 싸움 방식은 기동전에 비해서 굉장히 길고 아싸리하지가 않아요. 지루합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람시가 이 싸움의 방식을 진지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한 칼의 승부가 안 나요. 진지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끈질기게 시민사회에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진지전을 담당하는 사람들, 뭐 언론인, 기자, 교사, 교수 이런 사람들을 그람시는 통칭 지식인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인에게 이 중요한 임무가 있는 거죠. 네. 글을 읽고 논리를 개발하는 데 소질이 있는 지식인들이 돈의 힘으로 무장한 자본의 지식사회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변화와 개혁이 옳다는 사실을 지적인 투쟁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사실 이게 힘들죠. 왜냐하면
상대 쪽 교수나 기자들은 돈도 많고 힘도 셉니다. 하지만 우리 쪽 교수와 기자들에게는 민중들이 부여한 사명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그 사명감으로 지식사회에서 지적 투쟁을 벌임으로써 사회적 합의에서 이겨냅니다. 이게 바로 그람시의 진지전 헤게모니 투쟁의 개념입니다. 네. 제가 이 이론을 접한 게 1993년쯤이었는데요. 악랄했던 노태우 정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소위 문민정부라는 게 들어선 때죠. 그래서 이때 운동 진영에서 진짜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네. 수십 년째 이어져 오던 군인 대통령 시대가 일단락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군부 독재 때는 우리도 똑같이 언더서클 만들고 네.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네. 상대가 이제 무력으로 우리를 진압했으니 우리도 기동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민정부가 되고 보니 이제 사회의 변화라는 게 화염병을 던져서 해결될 일이 아닌 시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김영삼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깨달은 겁니다. 군부 독재의 총칼에 기대던 시대를 끝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헤게모니로 사회를 지배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보수 세력이 보수 대연합이라는 것을 만들고 보수 언론을 동원을 하고 김영삼이라는 민간 출신의 보수적인 대통령을 세우면서 전두환 노태우 때와는 완전히 다른 헤게모니를 통한 지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고 자 김영삼을 다도하자 화염병을 아무리 던져봐야 네. 성공도 못하고 100만에 하나 성공한다 한들 멀쩡한 선거로 당선된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릴 거냐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몇몇 운동그룹들이 이제 더 이상 언더서클에서 싸우는 투쟁, 화염병 던지는 투쟁의 시대를 접어야 한다. 네. 진보적인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내야 한다는 쪽으로 싸움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속했던 운동그룹이 이 생각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예, 동구사회주의의 몰락으로 기존 사회주의 운동이 더 이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포기하면 이 사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보수 세력에게 잡아먹힐 거고요. 그래서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논쟁을 시작하자라는 게 제가 속했던 운동그룹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뭐 이것 때문에 당시에는 개량주의자들이다라는 비판도 진짜로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예. 근데 변화의 시기에는 늘 그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이론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람시의 진지전이라는 개념이 제 개인에게는 상당히 큰 면죄부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군사독재 시절이라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노동 현장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예, 뭐 목숨 비슷한 걸 걸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지식인으로서 진지전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저는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편하게 펜대를 굴리면서 월급 받아가면서도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제 앞에 놓인 겁니다. 변명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기자가 됐습니다. 매우 비겁한 타협이죠. 그러니까 진보적으로는 살고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건 뭐 제가 평생의 마음의 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심정은 진보적으로는 살고 싶은데 솔직히 너무 가난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자가 적당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 비겁한 선택을 저는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허접한 개인적인 이야기, 특히 제가 속했던 운동그룹이 어쨌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가영 기자가 저하고 같은 운동그룹에 속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즉 지식인의 임무와 헤게모니 투쟁을 함께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이가영 기자 기억나죠? 우리가 그때 지식인의 임무를 공부할 때 그 일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지식인이라는 사람은 펜대 굴리면서 편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지배자들의 유혹에 빠질 확률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면 진짜로 마음 단단히 먹고 민중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지식인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몇 번을 다짐했습니까? 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뻥치지는 맙시다. 내 기억으로 네가 그딴 소리를 제일 열심히 떠들고 다녔거든요.
지식인이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힘든 육체 노동을 노동자, 농민, 민중들이 대신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인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팽대를 놀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이 소중한 기회를 준 민중들의 소중한 기대를 어깨에 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보와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라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아니, 안 배운 걸 떠나서 네가 그렇게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2001년 기자협회보에 이가영 기자 인터뷰가 있던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입사 전 면접을 볼 때 학부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고 면접관이 묻길래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과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려 술로 나를 지새느라 그랬다고 답해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이렇게 이가영 기자가 직접 답을 했죠. 지가 그때 선배들이랑 술 마시면서 날밤 샌 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같이 날밤 새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울분도 터뜨리고 그랬으니까요. 좋은 세상 만들자고 그랬던 거잖아요. 변하지 말자고 다짐도 했고요. 지금 노태우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데 학교 수업이 문제냐 이러면서 매일 돌 깨고 화염병 던지느라고 우리 성적이 다 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걸 외로워서 그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투쟁을 했다는 거잖아요. 노태우와 싸웠던 그 투쟁이 너한테는 취미 활동이었습니까? 이가영 기자, 취미치고는 너무 열심히 했던 거 아니에요? 나는 그때 네 표정과 네 입에서 튀어나왔던 온갖 정의로운 촉은 혼자 다 했던 말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게 전부 취미생활이었다면 너는 기자가 아니라 연기자를 했어야 됩니다. 네. 메소드급 연기였거든요. 네. 네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선후배들은 다 흉딱이었다는 거잖아요. 같이 투쟁했던 사람들 기분을 이렇게 역같이 만들지는 맙시다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돌아오지 않을 다리를 건넌 지 아주 오래됐다고 하고 중앙일보에서 엄청 잘 나가는 보수 기자가 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더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에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서 들으시기가 좀 불편하셨을 텐데 그 명단을 쭉 보면서 30년 전쯤에 한때 이가영을 동지라고 믿었던 저의 아둔함과 멍청함에 주말 내내 기분이 너무 많이 다운이 돼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어효경제학으로 그람시의 진지전 개념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한배 기자님 참 오늘 말씀 정말 귀 쫑긋 세우고 들을 수밖에 없었네요. 네, 네, 네. 참 슬픕니다. 되게 이런 걸 보면요. 네,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그 세계에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그림은 다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하시니까 존경스러운 이거 별 말씀이야. 네, 이한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